싶은 부분의 주얼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반지는 스토리를 담는다. 네네. 그러니까 반지를 재밌는 얘기가 네. 커플링이라고 하는 게 커플이 깨지면 반지도 집어서 다이소에서는 3,000원짜리 달항아리가 인기라고 합니다. 2023년도에 뉴욕 경매에서는 달 항아리가 65억에 팔렸다고 하는데요. 3,000원과 65억. 왜 사람들은 둥근 달 항아리를 열광할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커플링 1호를 만든 35년 금속공예 장인에게 그 비밀을 들어봤습니다. 한영배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배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작가님, 오늘 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달항아리가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달항아리 하면 우리 작가님을 또 빠질 수 없어서 제가 또 모셔봤는데, 네. 너무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잠깐 소개를 조금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는 주얼리 작가 한영배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효성 주얼리시티 매장에서 운영을 한 지는 25년 됐고요. 지금 현재는 주얼리 평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항상 디자인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달항아리 대해서 네.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우리가 달항아리가 왜 인기가 있는 걸까요? 네. 달 항아리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그 곡선적이 아름다운 미적인 것에 있어서 요즘 한류의 주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류라고 하는 것을 보여지는 것이 우리 조선의 역사인데 결국 조선의 역사의 대표적인 것이 달항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달항아리가 보면 화려한 뭐 장식도 없고 막 그렇게 이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가장 달항아리를 제작을 하는 걸 보면요. 가장 자연스러운 미적인 그게 자연의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흙을 빚고 만들고 성형화하는 과정이 물레를 차고 반죽을 하고 거기서 빚어냈을 때 그 것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가마에서 뜨거운 열을 이겨내고 거기서 은은한 빛깔과 자연스러운 것이 부어져 나왔을 때 그 결과물이 발생되는 건데 그 불의 조화는 결국 신도 어쩔 수 없는 그 안에 그냥 어떤 우연의 결과일 수도 있고요. 그걸 아무리 잘 맞춘다고 하더라도 도자기가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가 불공을 들이고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불가마에 도공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알려져 있을 정도로 아주 엄숙하고 근엄한 작업의 어떤 현장에서 나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작가님,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완벽하지 않아서 아름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이런 부분도 또 이제 왕관을 또 제작하시는 대표님이신데 왕관이 왜 그렇게 소중하고 왜 또 이제 이게 만들기가 어려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왕관은 사실 결국 주얼리의 어떤 결정판, 금속공예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반지 하나를 만드는 것과 왕관 하나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반지를 만드는 것보다 왕관 하나를 만드는 게 더 힘들고 또 크기나 규모나 그 하나하나 세공의 정성과 그것이 들여가는 것들이 제작 과정이나 모든 거가 사실은 비교가 되죠. 결국은 우리가 금관의 역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신라시대 이어온 금관을 봐더라도 하나하나 장의의 손과 땀과 열정이 그 안에 살아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왕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왕관이 한 15개 되죠. 15번째죠. 그러면 엄청 대단한데요. 거의 2년에 한 번씩 만들었다고 해도 30년이죠. 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은 저도 참 놀랍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왕관은 다음에 만약 기회가 된다면 또 더 다른 부분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요즘에는 반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막상 내가 끼고 나갈 건 없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반지를 끼고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 반지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반지가 마음에 들고 자기 손에 딱 맞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항상 끼고 다녀야 되고
되고 그거를 안 끼면 되게 허전할 거예요. 우리가 주얼리의 스토리를 담는다. 주얼리의 자기의 마음을 담는다. 그런 주얼리 자체가 비싼 이유도 그 스토리에 있거든요. 결국은 그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느냐는 자기의 감성적인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와 자기의 역사, 자기의 세월의 어떤 흔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거라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이 되는데, 저도 반지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내가 꼈을 때 되게 뭔가 스토리, 내가 이거 꼈을 때 정말 좀 행복하다거나, 근데 스토리의 네. 대표적인 예가 네. 나폴레옹이 사인한 반지 자체가 아, 우리가 중고로 시세로 나왔을 때 네. 그거에 대한 사인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네네. 그 사인이 어머. 있어서 그 네네. 가격이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불러졌고 네. 결국은 그 가격에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조셉 누구누구에게 이 반지를 준다라는 그 문구 내용의 자체가 네. 결국은 반지의 가격을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한 어떤 환상의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듯이 사실은 작가가 직접 서명하고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 되겠죠. 또 그만큼 유명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 스토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저는 지금은 커플링이 되게 대중화되어 있고 이제 만남을 좀 진지하게 생각한다 하면은 우리가 커플링을 이제 착용하잖아요. 대표님, 제가 몰랐는데 대표님이 대한민국 커플링 1호를 만든 분이라고 했어요. 설마 제가 84년도에 금속공예를 처음 시작하면서 과제로 만들어졌던 것이 반지예요. 근데 그 과제 반지를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이왕이면 우리들이 원하는 반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청바지가 유행했는데 그 반지를 만들게 된 게 시조가 되었고 그렇게 인연으로 해서 커플링 반지가 제작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반지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커플링 반지를 하다 보면 그 20대 분들이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우리 작가님도 배웠잖아요. 아니, 제가 진짜 실한데요. 제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손을 들고 이렇게 있는데 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반지가 제가 만든 반지인 거예요. 어머. 근데 제가 네. 그거를 너무 설레어가지고 그 반지를 계속 보이니까 그 사람이 계속 그 여자가 반지를 막 가리고 수줍어하고 막 뒤에서 막 그래서 근데 이게 직업병인데요. 사실은 저는 항상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지를 유심하게 보는 게 습관처럼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네. 사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 반지를 낀 사람들을 보면 저는 되게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러면 마음이 정말 설레고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예.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음. 이거는 실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에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또 이제 커플링을 또 만드셨다가 또 이제 왕관에 대해서 또 잠깐 한 번 더 말씀을 해보겠는데요. 그 왕관이 사실은 예전에는 사실 그 왕만 쓸 수 있는 경우인 거잖아요. 네, 왕관은 네. 사실 하게 된 동기는 김씨 왕릉 김씨 문중에서 가보로 자기 집안을 대표할 수 있는 거를 물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다. 근데 신라 금관을 좀 재현해서 24K로 왕관을 만들고 싶다. 네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문 의뢰를 받고 시작한 게 왕관입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2000년에서 1년도일 거예요. 그게 시작으로 해서 왕관을 만들어 보면 좋겠네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JS나 브랜드에서 JS나 브랜드를 만드는데 결국 JS나의 그 모티브가 왕관이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디자인, 기획, 개발 모든 것을 제가 참여하고 하청 공장의 대표로서 디자인을 하게 되었고 어머. 그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금관, 현대화된 금관을 JS나 왕관을 제가 제 힘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머나, 제스티나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그래서 왕관하면 또 이게 생각나는 브랜드잖아요. 그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의 시그니처 근데 느낌이잖아요. 사실 제가 그 JS나 대표도 아니고
아니고 저는 그냥 단지 장인으로서 작업을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소개와 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은 모든 것들은 갑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냥 뒤에서 묵묵히 작업만 하고 그냥 디자인 해주고 만들어주고 하청 공장의 개발자로서 생산자로서의 역할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를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지금은 10년, 40년이 지났으니까 네네.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그게 벌써 그럼요. 25년 전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2000년대부터니까 지금 연도가 네. 25년도니까 25년이 딱 되어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상태네요. 모든 것이 네. 변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그런 얘기를 편하게 해도 되지 않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에 저희 링크를 드려요. 그 부분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가님, 우리 또 제일 궁금해하는 게 네. 있잖아요. 어떤 주얼리를 사야 10년 끼고 싶을까요? 사실 우리가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싸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에서 신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0년 후에도 끼고 싶은 부분의 주얼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반지는 스토리를 담는다. 네네. 그러니까 반지를 재밌는 얘기가 네. 커플링이라고 하는 게 커플이 깨지면 반지도 집어 던져요. 결국은 그 사람이 소중하면 그 네.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반지는 배를 이어서도 그 반지를 녹이지 못해요. 아까워서. 맞아요. 그래서 반지는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의 역사다. 결국 그 사람의 관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국 관계가 네네. 좋으면 반지는 계속 지속될 거고요. 관계가 나쁘면 그 반지는 없애버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 관점이 너무 독특하지만 아니 정확한 얘기예요. 네, 제가 맞습니다. 싫어하는 반지는 다 커플 깨질 때 반지 집어 던지고 녹여버리고 그거 자체를 네. 다 없애버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아무리 좋은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특이한 경우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경우 빼고는 우리 또 주얼리는 지금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미래에서는 훨씬 더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게 주얼리잖아요. 근데 사실 가치라는 것 자체가 요즘 사람들은 네. 돈에 대해서 너무 급급해하지만 사실은 얼마 전에도 어머니가 주신 쌍가락지 반지 하나인데 다 찌그러져서 제가 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반지가 그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그 숨결과 땀이고 그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자기는 간직하고 싶다. 그건 건드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저는 스토리와 사연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녹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대로 간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면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장사를 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저는 작업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제가 별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좀 진실되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쵸. 우리 작가님은 그런 부분은 확실하신 분이고 아무리 그 고가의 왕관의 작업이 들어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게 아니다. 이건 좀 근데 아니다라고 가격에 대한 부분도 부분들도 있잖아요. 또 제품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고가와 저가는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실버 반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굉장히 이거는 안 좋은 거고 이게 골드 반지, 다이아몬드를 반지를 받았다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작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실버로 만드나 동으로 만드나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애들 커플링 할 때 동반지 만들어줄게. 그냥 내가 단지 제작하는 건 똑같은데 재료가 동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금, 은, 동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그건 재료가 다를 뿐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 스토리와 역사는 그대로 살아있는 오리지널의 가치가 중요한 거지 그 외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님이 돈이 있고 비싼 거를 한다라고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내 디자인을 갖고 싶고 내 걸 만들고 싶다 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만들어주고 싶지만 그냥 폼생 폼사 브랜드 막 이렇게 허위를 부리고 허세 부리는 사람들하고는 사실 저는 그냥 해달라니까 해주는 거지만 제 마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대표님 또 홍보 안 하시기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홍보가 잘 안 돼요. 너무 솔직한 답변만 직설적으로 하다 손님하고 싸우기 일색이고, 그 손님이 왔다가 그냥 저한테 네네 하다가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아, 근데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안타깝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왔기 때문에 되게 행복하고, 네네. 저는 솔직하고 그러고 담백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작가님은 저는 되게 이런 부분도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게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홈쇼핑도 하셨고 개인전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10회 했으면 아마 네. 주얼리 작가로는 정말 많이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도 많이 나가셔서 전시를 네, 하셨잖아요. 해외 전시도 뉴욕 전시부터 음. 상해 전시, 북경 전시, 다양한 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보석제를 많이 다니고 전시도 많이 다니고 그런 화려한 경력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그 화려함이 직접 다 해보니까 사실 별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방송도 사실은 출연해가지고 여러 개 동화방송하고 패션쇼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VJ 나와서 중국 시장 진출하다가 하다에 거기 제가 첫 번째로 나와보기도 하고 했는데 좀 허세와 뻥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겉에서 보여지는 것과 실제는 좀 다르다. 근데 내 삶은 좀 진정성 있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는 허세 부리지 말고 그냥 소박하게 살자. 그래서 저는 지금은 소박하게 한영배 주얼리 생활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시회를 사실 너무 힘들 것 같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후배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뭐 후배가 될 수 있고 다른 업종에서 뭐 전시를 하는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좀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갤러리 각이라고 전시를 거의 8년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전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전시이기 때문에 전시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작업을 해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이뤄봤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을 해요. 뭐든지 생각이 결국은 답이에요. 결국은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네, 저는 네. 젊은 친구들한테 무조건 해보라고. 맞아요. 저한테도 처음에 작가님이 힘을 엄청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해요 할 때 무조건 해보라고 많이 힘을 주셨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얼리를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네. 대표님도 그동안에 여러 분들이 오셔서 네. 그냥 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들 고객들도 같이 이제 작가님하고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리폼을 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오시면 해주시나요? 네. 사실은 네. 리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리폼으로 오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분이 정확하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런다면 그 주문을 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형성됐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작업에 대한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자체가 깨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그거는 좋은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사를 한다. 그냥 장사를 해서 물건을 그냥 고른다. 그래서 가격에 맞는 거를 그냥 사간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돈도 되게 중요하고 가치도 되게 중요하지만, 첫 번째, 나는 어떤 반지를 하고 싶다. 나는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면 솔직히 와서 그냥 이것저것 시켜보시면서 원해주는 디자인과 그거를 선택한다면 사실 전문가의 손길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안 좋은 걸 좋다고 상업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거를 어울리는 걸 좋다고 하고 안 어울리는 걸 안 좋다고 저는 분명하게 하지만, 손님들은 저의 그런 영업 방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그냥 그 사람이 진실성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보면 대표님은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었다가 제품을 가져간 다음에 너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괜찮고 그게 너무 좋으니까 다시 오는 손님들이 거의 이제 서로의 근데 이제 저희 알아가는 주 고객은 아는 사람들과 그렇게 다녀간 사람들로 인연으로 해서 여태까지 제가 밥을 먹고 살지, 그렇지 않다면 저는 지금까지 활동 못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35년간 이어온 힘이 요즘에는 정말
1년을 가게를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밥 세 끼 먹을 정도만 딱 손님이 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특별하게 우리 지금은 한영배 주얼리지만 한영배 갤러리 각이었잖아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갤러리 각은 저의 청춘을 불살른 가장 뜨거운 황금시기였습니다. 사실은 돈 한 푼 없는 주얼리 작가가 무슨 갤러리를 차린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만류했어요. 심지어는 맞아요. 제가 계약금을 100만 원을 걸었는데 그 계약금 내가 줄 테니까 절대 갤러리를 하면 안 되니까 계약하지 말고 그냥 너 좋아하는 주얼리 회사나 잘 해라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갤러리와 전시를 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황홀한 꿈이었고 그거는 럭셔리한 것들 때문이 아니라 제가 홍대에서 배운 작가 생활로 성공한 사람들의 전시를 보면서 가장 화려한 저의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다. 나는 죽더라도 이거는 해보고 싶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곳이 갤러리였고 네. 그 갤러리를 8년간 400여 차례의 전시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한 주가 1년이면 48주잖아요. 8년이면 네. 그 전시 횟수만 해더라도 네. 356인가? 그렇거든요. 네, 제가 네. 대충 계산해 봤는데 384회인데 제가 갤러리가 10평이었는데 관이 2개였어요. 하나는 30평, 하나는 40평, 전관을 하면 70평. 그래서 한 주에 2군데서 전시하는 경우도 꽤 많았고 사실은 대관료가 워낙에 비싸고 한 대 임대료가 650, 큐레이터 직원 월급 해주면 한 달에 한 1,500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시를 기본적으로 놀릴 수가 없어요. 너무 400이 한 주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400을 까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전시를 8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림잡아 4,000명의 작가가 다녀갔고 저희 갤러리를 옹달샘이라고 했어요. 물만 먹고 가지요. 작품은 안 사더라도 저하고 놀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도 갤러리가 한영배 관장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도 종종 나오고 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쵸. 사실입니다. 리얼입니다. 네.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너무 단시간에 많이 없어지고 단시간에 사람들이 포기하고 가는데 8년을 한 주도 안 쉬고 4회나 했다는 거는 굉장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전시 자체는 사실 실수가 없는 것은 제가 그게 가장 즐겁고 저는요 갤러리를 하면서 우리 갤러리에서 디스플레이 할 때 전시할 때 엽서 만들고 모든 거를 직접 다 해줬습니다. 남의 손을 거치지 않고 제가 모든 부분을 다 큐레이터와 같이 했다는 거 그것도 사실은 되게 놀라운데요. 놀라워요. 사실은 평론과 그런 것까지 직접 저희 박종철 선생님이라는 분과 더불어 저희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갤러리는 저희 갤러리만의 독특한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어서 저는 그 전시 오프닝 해주고 철수해주고 디스플레이 해주고 오프닝 파티까지 그런 시간들이 저는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너무 진짜 그 기가 한금기였고 정말 이제 남김없이 불태웠죠. 아끼어 불태워서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갤러리를 접었습니다. 가장 아쉬움도 많았고. 그래도 너무 애정이 가고 너무 이제 사랑이 그래도 그분들의 작품들이 한 150점 정도는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촬영을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요즘에는 이 프로를 보시는 분이 50대, 60대가 좀 있으시거든요. 어느덧 63세가 됐네요. 네, 그래서 60이 넘었는데 내 나이에 뭘 하겠냐고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응원의 한마디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나이 먹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고 하는데 지금이 제일 자유롭고요. 그리고 지금이 제일 욕심도 많이 내려놨고요. 요즘은 뭔가 부러운 게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봤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면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행복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친구들이 되게 열받아해요. 아니야 저거? 아무것도 없는데 쟤는 왜 행복하다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멋대로 하고 사는 거야.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지킬 것도 없고
거기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전 밥 3끼하고 잠잘 곳만 있으면 어디서든 행복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저는 젊은 사람들은 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꿈은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담고 실천을 하다 보면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지 내가 꿈꾸지 않았고 실천하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노력의 결과였고 단지 그것을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에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남들보다 많은 거를 해봤고 지금도 열심히 움직이면서 성실히 도전하고 있다는 그 자질이 저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젊은이들도 열심히 해보세요. 대표님, 그리고 가장 구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어요. 네. 궁금해하는 내용이 앞으로가 우리 주얼리 산업이나 네. 아니면 이런 업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사실은 업계에서 제가 네. 디자인협회도 초창기 멤버로서 공모전도 만들었고 공모전 운영위원장 그 기타 전시에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저의 전유물이다 할 정도로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패션쇼부터 시작해서 동해방송 콜라보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지만 사실은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든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대학교에서 4시간씩 8시간을 한양대학교에서 하루 강의했고,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관리했고, 골드메리지라는 회사 대표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하루 진짜 12시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런 전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었지. 사실은 저는 매주 월세 걱정과 매주 월급을 주느라고 저는 아르바이트까지 할 정도로 바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꿈꾸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전 그 시간들이 너무 빨리 갔고 소중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서야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그때가 그렇게 행복하고 모든 것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신기할 뿐입니다. 지금 하라고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아, 그렇죠. 예. 들어보니까 사실 어떤 그 산에 오르게 되면 정상에 있는 분들이 그냥 올라가진 않잖아요. 네. 정말 이를 꽉 깨물고 그리고 아무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진짜 목표만을 바라보고 네.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해요. 예.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대표님의 말씀은 뭐라도 시작을 해 앞으로 나아가 봐라. 당연히 부딪히고 당연히 고통스럽다. 네, 쓰러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7.8기. 제가 옛날 네. 별명이 7.8기. 제가 사업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린 것만 해도 일거리를 계속 제가 오뚜기인가? 저는 오뚜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업을 말아먹은 것도 되게 없고요. 사실은 이대 앞에서도 했었고 홍대 앞에서도 했었고 여기 남대문 시장 매사도 오픈 멤버고 사실은 종로에 IMF 시절에 그 주얼리 상가가 해동하게 대한 첫 스타트를 끄는 것도 접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업계에서는 남들이 가장 힘들 때 어렵을 때 이것저것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도전하면서 홈쇼핑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에 사실은 스타트를 끄는 사람인데 사실은 성공은 한 번도 못하고 그냥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성공해 본 적이 없어서. 아, 좀 되게 오픈 얘기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뤄내셨고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마지막 하실 말씀 있을까요? 사실은 주얼리 산업이 되게 어렵고 한류다 뭐다 굉장히 시끄러운데 사실은 세상을 넓게 보는 건 좋지만 사실은 자기 일에 집중하고 소박하게 열심히 움직이고 다른 거에 너무 귀담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의 것을 많이 엿보고 귀담다 보면 불행해져요. 근데 자기가 주어진 현실에 집중하고 그걸 사랑하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저는 크게 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자기 일에 집중해 하는 가장 행복에 좋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은 너무나 성공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밥 3끼 먹고 배고프지 않으면 행복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3년 쓰면서 유행에 따를 건지 다랑아리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이 제품을 사용해 볼 건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금소라 언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